자, 함수 단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 함수의 뜻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그 함수의 뜻을 선생님이 꾸준히 외우게 시켰지.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원래 중등 과정에서 함수를 선생님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고, 그거 외우라 그랬어. 두 변수, x, y에 대하여. 그거 외웠던 거 한번 여기 또 써볼까? 함수란, 중등 과정에서 함수란, 두 변수, x, y에 대하여. 함수,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대응되는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 하고, 이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었지? 이를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낸다. 로 나타낸다. 그 선생님이 함수는 꼭 정의를 외우느라고 이렇게 시켰었거든요, 얘들아. 그치? 근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에서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앞단원에서 집합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얘들아. 그럼 두 집합 x, y가 살고 있었어요. 두 집합 x, y. 변수가 아니고 두 집합 x, y야.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여긴 똑같이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외웠던 거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두 변수 xy가 뭐냐면 두 집합 xy에 대해서 그래서 x의 각 원소에 선생님 여기서 두 변수 스몰 x, 스몰 y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스몰 x는 집합 x의 원소인 거야. 집합 x의 원소에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그치? 이 대응을 우리가 x에서 y로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돼. 이제 새로운 약간 다른 기호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잘 봐. 이거 어떻게 읽냐면 f는 x에서 y로의 대응 이렇게 읽습니다. f는 x에서 y로의 대응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함수라고 정의가 되면 f는 x에서 y로의 대응 또는 x에서 y로 함수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기호 이거 x 화살표 y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x에서 y로의 대응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얘들아. 자, 이럴 때 집합 x를 함수 x의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 y를 함수 f의 공역이라고 합니다. 약속이야. x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y를 공역이라고 한다는 거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의야.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f에서 함수값 전체의 집합.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일단 조건제시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fx. 선생님이 fx는 함수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fx, 즉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야. 함수값이다. 근데 이 x가 어디서 오느냐? 이 x는 집합 x의 원소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얘를 함수 f의 치역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새로 배운 용어가 뭐가 있어? 정의역, 공역, 그리고 치역. 이렇게 배운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일단은 이거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거. 자, 일단 우리가 함수가 뭔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외웠던 사람은 그거를 뭐 굳이 다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역, 공역, 치역이라는 단어만 새롭게 외우면 되겠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함수를 외우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여기 함수의 정의,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이걸 바꿔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 1차 함수, 2차 함수, 우리가 그 함수식이 정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계적으로 배웠었고, 그 다음에 함수인 것 아닌 것 구분하는 거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집합 x에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가 있다면 이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한다라는 거, 요 정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실제로 함수가 뭔지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에 개념 고코 하죠? 297페이지예요. 다음 대응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지 판별하고 함수인 것은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 자, 일단 뭐냐면 자, 1번 그림은요. 그 X의 집합 X의 모든 원소, 각 원소에 대하여 각 원소가 모두 대응되는 게 있어야 돼. 집합 Y의 원소 하나와 대응돼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1은 X란 집합 X의 원소 1은 5에 대응이 됐다. 이렇게요. 집합 X의 원소 2는 6에 대응이 된 거지. 집합 Y의 원소 6에 대응이 된 거야. 근데 잘 봐야 되라. 집합 X의 원소 중에 3에 대응되는 Y 값이 없죠.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의 각 원소에, 그럼 모든 원소에 대하여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3 때문에 아웃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집합 아님. 아니, 미안. 함수 아님. 함수 아님.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요. 집합 X에 1이라는 원소예요.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1이라는 원소가 Y의 값이 지금 2개에 대응되고 있다. 그래서 얘는 1 때문에 함수가 안 됩니다. 1 때문에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원소, X의 각 원소에 Y 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가 있어야지 함수라고 정의한다는 소리야.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요, 집합 X를 보니까 다 일단 화살표가 출발됐죠? 그거 보세요. 다 하나씩만 출발이 했지. 보이십니까? 그래서 집합 X의 1이라는 원소에는 집합 Y 원소 7이 대응된 거고, 집합 X의 2라는 원소에는 집합 Y의 8이 대응이 된 거고, 집합 X의 3이라는 원소에는 집합 Y의 7이라는 원소가 대응된 거고요. 집합 X의 4라는 원소는 지금 집합 Y의 5라는 원소에 대응됐어. 이거는 함수가 맞습니다. 얘는 함수이다. 그래서 함수이니,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은 함수가 아닌 대응 관계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야. 함수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다. 그 정의역은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의역은요, 집합 가로. 정의역은 1, 2, 3, 4, 4로 써야 되는데 왜 5로 썼어? 자, 공역은 집합 y를 말한다. 그래서 5, 6, 7, 8. 그런데 내가 그랬어. 치역은 함수 값들의 집합이에요. 치역은 함수 값들의 집합. 그래서 함수 값은 자, 선생님 이거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F1이요. x라는 우리가 그건 변하지 않아. y는 fx라고 정의한다. 이 괄호안에 x 값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f1은 x가 1일 때의 함수값. 여기서는 x가 1일 때 대응되는 y값 또는 함수값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f1은 7이 되는 거고요. f2는 8이 되는 거고요. f3은 7이 되는 거고요. f4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은 아니 뭐야 여기는 없네요. 함수값의 모임이니까 7, 8, 7, 5 이거 작은 순서대로 써야 돼요 원소. 그래서 5, 7, 8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쓰면 돼요. 됐죠?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취업 같아도 돼요? 같아도 돼. 여기서요, 지금 모든 x의 각 원소에 대하여 y값이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면 되지. y가 중복돼서 대응되면 안 된다 이런 규칙 없잖아. 그래서 언제나 함수는 정의의 받침이 되어서 모든 용어는 정의의 받침이 돼서 그 정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만 판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 맞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치역까지 한번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바로 밑에 문제는 서로 이제
또 다른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가 함수, 자,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스매싱 어디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교재 293페이지 개념 포인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서로 같은 함수다. 그치? 그럼 서로 같은 함수는 무엇을 뜻하느냐? 볼게요. 자, f라는 함수는요. 봐봐.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x에서 y로의 대응. 자기도 한 번씩 따라서 읽어봐야 돼. f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g는 u에서 v로의 대응이다. u에서 v로의 대응이다. 이렇게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뭐야 두 함수가 f하고 g하고 같대.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우리 이런 기호 앞으로 그 앞에서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서로 같다. 필요 충분 조건은요, 같다, 결국은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오른쪽 보세요. 정의역하고 공역이 각각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x하고 함수 f의 정의역 x, 함수 g의 정의역 u, 정의역끼리 같아야 되고요. 함수 f의 공역 y, 함수 g의 공역 v, y하고 v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하고 gx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 자체가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의역끼리 공역끼리 각각 같다. 그리고 모든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돼요. 됐지?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개념 코코로 넘어오세요. 자, 실제로는 선생님 진짜 정의역끼리 같아야 되고 공역끼리 같아야 돼요.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주어져. 별로 어렵지 않아.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판별하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서로 같은 함수인지 선생님 어떻게 압니까? 볼게.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서로 같으려면 선생님 정의역, 공역 각각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보세요. fx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되죠. 근데 얘들아 잘 봐. 우리가 그 분수식 이렇게 정의할 때요. 유리수가 옛날부터 유리수란 분수 비분 A 걸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단 A, B는 정수다. 사실 특히 유리수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떤 분수식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GX의 정의역은 그리고 우리가 그 함수가 관계식이 나왔어.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가 실수 전체, 정의역, 그래서 x는 무조건 실수 전체의 집합을 생각을 하는데 얘 잘 봐. gx는 지금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그렇지. 이거는 정의역 자체가 서로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서로 같은 함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의 정의역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함수 f와 g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다. 됐어, 얘들아? 그래서 정의역에 대해서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의역 자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서로 같지 않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볼 건데요. 자,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스매싱 294페이지 정의가 되어 있네요. 294페이지 거기 개념 포인트 보시면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함수 f는 x에서 y로의 대응, 정역 x의 원소 x와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상. 선생님하고 이거 해본 사람 이거 본 적 있지? x와 y의 순서상, 함수값의 순서상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 전체 집합. 이거 마찬가지 조건 제시법인데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진 집합은 항상 원소를 이 앞에다 표기한다 그랬지. 잘 보세요. 원소가 뭐야? x하고 함수값 순서상 x와
fx는 함수값이죠. 이런 괄호를 한 번 더 썼으면 이건 순서쌍이라는 소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x 함수값의 순서쌍인 거야. 이 집합의 원소. 됐어? 그러다 그 다음에 이 x는 집합 x의 원소이다. 정의역의 원소이다.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정의하는 그래프는 그냥 x하고 함수값의 순서상 전체 집합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래프가 순서상 함수 이 식을 만족한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걸 그래프라고 한다. 이것도 선생님이 외우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기하학하면 도형이야. 눈에 보이는 도형으로 그리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고등 과정에서는 이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란 x하고 f의 함수값의 순서쌍의 집합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얘들아. 됐지? 음. 그 다음에 사실 그 여러 가지 함수까지 마저 한 다음에 이거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를 정의를 해봤고요. 함수의 그래프도 정의를 했거든. 자,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라 하면 자, 함수야. 일단 함수 f는 x에서 y로의 대응이야. f가 함수인데 자, 여기 보시면 외워야 될 거 1 나오시죠? 1대1 함수란 뭐냐? 1대1 함수란 잘 봐. 외워둬야 돼.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서로 같지 않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f가 함수인데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x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부정문이 너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대우 그랬거든요.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참이에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잡아.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이거 참이야. 왜냐면 우리가 약속했기 참이야. 그러면 이 대우는 가정하고 원래는 이게 가정이고 지금 얘가 결론이다 그랬는데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하는 것. 즉 fx1하고 fx2가 같으면 x1과 x2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그 대우가 이거는 둘 다 부정형이지만 가정에도 부정이 들어가 있고 결론에도 부정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1대1 함수의 명확한 의미는 밑에 거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게 더 명확한 거야. 서로 다른 x에 대하여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거 문자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x1, 1대1 함수가 뭐야?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이렇게요. 됐죠? 물론 대우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해. 만약에 1대1 함수란 함수값이 같잖아? 그러면 그 정의어 같다는 소리야. x1, x2 같다는 소리야. 됐어? 근데 어쨌든 1대1 함수 정의는 빨간색 박스 그대로 외우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비슷한데 조금 다른 표현.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죠? 자, 1대1 대응이란 뭐냐면, 자, 조건을 두 개 만족해야 돼. 1대1 함수이고, 시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이거 조건 두 개를 만족해야지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함수고, 시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암기해야 돼. 그래서 이건 이따가 1대1 함수, 1대1 대응 찾는 연습부터 할 거니까 일단 암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등 함수라고 하는데요. 자, 봐. 항등 함수. 항등식 배웠었니? 항등? 응. 자, 항등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fx는 x다. 이걸 딱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fx가 x예요? 그럼 f1은 1이란 소리야? f2는 2가 돼야 돼요? f3은 3이 돼야 돼요? 여기 그냥 말 그대로 fx하고 x가 같아야 돼. 여기 들어간 x하고 여기 들어간 x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이따가 항등함수도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고요. 상수함수. 이건 뭐냐면, 자, 정역의 모든 원소에 공역 y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즉, fx는 k, 상수꼴인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는요, 우리가 y는 k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k는 상수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추계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배우면서
x는 1, 뭐 상수꼴, y는 2 이렇게요. x는 1의 그래프는 잘 봐. x는 1의 그래프는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요. y축에 평행한 직선 됐었죠? y는 2의 그래프는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함수의 정의에 비춰 봤을 때 정의역의 x, 각 원소에 정의역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것은 보라색이 아니고 파란색, 하늘색이에요. y는 2. 그래서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지만 보라 x는 1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y는 2는 함수다. 쟤를 상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은 이래요. 뭐냐면 y는 2x 제곱 이러면 얘는 y는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x 이렇게 쓰면 얘는 y는 x에 대한 1차 함수, y는 2, 5 봐봐. 이거를 우리가 상수항, 이거 2차 항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y는 2차 함수, x에 대한 1차 함수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y는 x에 대한 1차 함수, y는 상수항으로만 되어 있죠. 이걸 y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식의 형태로는 이렇지만 그 정의로는 상수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공역 y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하는 함수다. 그래서 아까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 집합 A의 원소가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집합 A의 모든 원소 X의 공역 Y의 원소,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하는 함수. 이것도 함수 맞잖아. 그치? 집합 X의 각 원소 A, B, C.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된 거 맞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Y의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듣지?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보통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라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어. 아, 이거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얘기해 줄까? 음.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플러스 내용이 되어 있어요. 플러스 이거 내용 한번 볼만해. 문제를 풀 때 조금 도움이 되는 포인트인데요. 볼게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1대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에서 계속 증가, 아니면 계속 감소하는 모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의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 이런 거 있죠. 얘는 1대1 함수 됩니다. 계속해서 증가, 계속해서 감소.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얘는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된다는 소리야. 얘는 1대1 함수 안 된다는 소리야. 얘는 1대1 함수 됨. 할 수 아니고 함수 됨. 얘는 1대1 함수 안 됨. 1대1 함수 안 됨. 이렇게요. 물론 두 개 다 1차 함수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팁을 하나 주자면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래프의 이제 기하학적인 표현이라고 해야지 맞겠지. 이렇게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 함수인지 아닌지. 함수이려면 잘 봐야 되라. x는 y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도 역시 내가 y축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리면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내가 y축에 평행한 직선과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지만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1대1 함수의 그래프는요. 당연히 함수여야 돼. 함수인 그래프에서 직선 y는 b와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지만이 1대1 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2차 함수 한번 보세요. 2차 함수. 내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요. 야, 봐보세요. 보라 두 점이요. 이 두 점이 x값이 서로 다른데 함수값은 같죠. 이러면 1대1 함수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판별하는지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 y는 b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지 1대1 함수가 되는구나. 한번 생각해봐. 알겠지? 이 보라색이
x가 1대 함수의 정의는 x가 서로 다르면 x1, x2가 서로 같지 않으면 함수값도 서로 같지 않아야 돼. 근데 이거 지금 2차 함수는 보세요. x값이 얘를 x1, x2라고 하면 x1, x2 서로 달라.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게 존재하지.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됐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개념 콕콕이요. 3번. 다음 중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골라라 그랬어. 자, 함수의 그래프란 알아두면 되게 편해. 어디에? y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a와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x의 각 원소에 y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봐봐. 1번은 내가 이렇게 보라보라한 이런 직선을 이렇게 슥슥슥 어느 자리로 옮겨도 봐봐. 어느 자리에 넣어도 이 그래프하고 한 점에서 만나죠? 그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습니다. 근데 2번 보세요. 뭐야?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만나지도 않아. 뭐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인데 x값에 대해서 여기서는 아예 만나는 점도 없지. 그 다음에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얘는 함수가 안 된다는 소리야. 3번은 함수일까요?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됐다라고 했죠. 근데 잘 봐. x가 0일 때 함수값 존재하지 않는 거 보이십니까?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3번도 역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아니다라는 소리야. 실수 전체라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라는 말은 정의역이 실수라는 소리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여야 돼요. 사실 그 정의역, 공역이 다 실수 전체여야 되는 거야. 실수에서만 정의가 됐다. 그러면은 정의역,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여야 돼. 이거 좀 헷갈리긴 하지. 요거를 선생님 조금 더, 근데 말이 너네들 너무 처음부터 좀 어렵게 나왔다. 자, 볼게요. 이거 정확하게 이제 주지. 정의역, 공역이. 정의역, 공역이 실수 전체 이다 라고 정확하게 주어주면 되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다. 말이 안 좋다. 그래.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정의역과 공의역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이 말은 좀 어렵다. 정의역 바꿀게. 정의역,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인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그래서 3번 탈락이고요. 자, 4번 보세요. 4번은 함수일까? 함수 맞아요. 왜냐하면 잘 봐. 어디에다가 보라보라를 넣어도 얘들아 잘 봐. 선생님 여기요. 이거 뭐예요? 봐봐.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시커먼이 여기 칠해져 있고요. 여기는 뻥 뚫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x의 값을 a라고 하면요. x의 값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x가 a일 때 함수값은 여기에서 정의가 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직선 이렇게 넣었을 때 이건 실제로 한 점에서 만난 거야. 왜냐하면 여기 밑에 이 빨간 점은 뻥 뚫려 있죠? 그럼 이 보라색 직선과 이 함수의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이 보라보라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 자, 5번도 보세요. 보시면 얘들아 잘 보이니? 이거요? 보라색 직선 그리면 얘 보여요? 응.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시커멓게 칠해져 있고 여기 시커멓게 칠해져 있죠. 그럼 내가 이거 x값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x가 a일 때 함수값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대응되는 y값이 두 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5번도 역시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 함수의 그래프는 실수 전체, 정의역 공역의 실수 전체인 함수의 그래프는 1번과 4번만이다라는 소리예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함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다음 함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일단 1대1 함수부터 구해볼까? 그래서 잘 외웠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1대1 함수가 뭐였지?
기억 안 나는 사람 빨리 앞에 거 찾아. 자,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도 같지 않다. 이렇게요. 그럼 서로 다른 x에 대하여 y가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기억. 1대1 함수입니까? 네. 서로 다른 x가 네,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다르죠? 니은은요? 쌤, 이거요. 모든 x에 대하여, x의 원소에 대해서 y값이 오직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됐어요.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상수함수 됩니다. 자, 디귿은요? 쌤, 디귿이요. x에 서로 다른 y값이 대응이 됐으니까 디귿은 1대1 함수 되는 거 맞습니다. 리을은 어때요? 선 리을도요. 서로 다른 x에 대하여 y값도 함수값도 서로 달라요. 그럼 그들가 모두 1대1 함수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뭐였느냐?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어. 일단 뭐다? 1대1 함수이어야 함. 그럼 사실 그들가 다 1대1 함수니까 1대1 대응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들의 중에서 1대1 대응 찾으면 돼요. 그런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기만 하면 돼? 아니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보시면 자, 치역이 뭐였는지 한번 살펴볼까? 치역? 자, 여기에서 기역에서 치역은 4, 5, 6이에요. 공역은 4, 5, 6이에요. 니은에서 공역은 1, 2, 3이에요. 집합 y. 치역은 함수값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치역은 2가 되는 겁니다. 니은에서. 디귿은 공역이 4, 5, 6, 7, 2예요. 치역은 어,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치역인 거야. 함수가. 됐어? 4, 6, 7 치역이에요. 리을에서 공역은 1, 2, 3, 2예요. 치역은 함수값의 집합, 즉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화살표 받은 애들의 집합이 치역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애 누구 있어? 그와 르가 있죠. 그래서 1대1 대응인 것은 그와 르다. 아까 상수함수는 찾았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정의요. 얘들아 잘 봐. 이거요. 집합 x에서 정의된 집합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fx 이퀄 x여야 돼요. 그러면 봐봐 이런 거야.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럼 F1은 1이어야 되고요. F2는 2여야 되고요. F3은 3이어야 돼요. 딱 이야기 들어맞는 거 뭐 있어? 르 있죠? 르가 항등함수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 fx는 x다. 1대1 함수는 이거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지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하하하, 파이팅.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집합 x, y가 있었어요. x의 임의 원소, x의 y의 원소가 대응할 때 보기에서 각 대응이 x에서 y로 함수인 것. 이거는 다 한번 대응을 해봐야 돼. 뭐냐면, 자가 x, y 벤 다이어그램으로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써볼게요. 칸이 좀 좁네. 자, 그럼 기억 x는 2에 대응된대요. x는 2에. 그럼 잘 봐. x는 2에 이렇게 대응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요. 모든 x가 y에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기억은 x가 무조건 y에 대응된다라는 소리야. 됐지? 그러면 얘는 함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얘는 특히 상수 함수 돼요.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 오직 하나의 y에 대응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x, y. 자, x에서 y로의 대응 사실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요. 자, 보세요. x는 2x 플러스 1에 대응된대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에 뭐야? 그럼 마이너스 1은 대응되는 게 없네. y에 대응되는 게 없잖아. 그럼 x가 0일 때는 y 1에 대응되는 거죠. x가 1일 때는요. 3 대응돼야 되는데 없잖아. 3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니은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디귿 볼게요. x에서 y를 대응.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요. 그래서 디귿 x에서 x제곱 플러스 1로의 대응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은 x제곱, 즉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의 대응이 되는 거겠죠? 화살표 왜 이럼? 0, 0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의 대응이 되겠죠? 플랭. 자, 지우고 다시 쓸게요, 그러면. 0, 1. 자, 아까 마이너스 1은 2의 대응이 됐고요. 0은 1의 대응이 됐고요. 1은 1의 제곱 플러스 1, 2의 대응이 되고 있죠? 얘는 함수가 되는 거 맞죠? 리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을. x의 집합 x의 각 원소에 y의 원수가 오직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그러면 리을 보면요. x에 x 절대값이 대응돼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신 1이 대응돼야 되고, 0에는 0의 절대값인 0, 1에는 1의 절대값인 1이 대응돼야 돼요. 얘도 역시 함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누구누구다? 르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화살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숫자 바꾸기는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함수 그래프도 그 개념 복학하고 똑같은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볼까요? 집합 x에 대해서 fx는 이렇게 됐거든요. x에서 x로의 함수. 자, 이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대응이다. 그럼 얘들아 이건 뭐냐면 정의역도 x, 정의역이 x, 공역도 x가 된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얘들아. 그쵸?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그 지금 x값을 보니까 0에서 4까지거든요. x는 0, 아이고, x는 0, y축이죠. x는 0에서 x는 4. 이게 선생님 그러면 x에서 x로의 대응이야. 그럼 정의역이 0에서 4까지, 0 이상 4 이하. 공역도 0 이상 4 이하 된다는 소리예요, 얘들아. 0 이상 4 이하.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잡아. 선생님 이 빗금친 여기 딱 이 범위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로 따지면 이 범위에만 존재해야 돼.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요. fx 있잖아요. 실수 m의 값의 범위 이거 기울기를 구하라는 소리죠. 근데 이런 거 한번 해봤지. 이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네, 이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면 이거의 그래프는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관계없이 이거는 m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럼 m의 값에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즉 그럼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m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함수 값은 1 되죠. 그래서 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1 이런 점을 지나는 그래프야. 이런 점을 지나는 마이너스 1,1 이런 점을 지나는 그래프인데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자,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들아. 이거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음, 사실, 잡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그려줘도 상관없거든, 얘들아.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저거 어차피 m이 0일 수도 있지만 직선이 될 건데, 여하튼 이 직선이 이렇게요. 중간에 끊기지 않겠지. 그럼 경계가 되는 점이 누구인지를 니네가 보시면 되거든, 얘들아. 경계가 되는 점이? 네, 경계가 되는 점이요. 얘들아, 이 점, 빨간색 점,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이 경계가 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점 4,4를 지날 때, 물론 저 함수식에다가 4,4를 대입해도 좋아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거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요. 이거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얘들아?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x값의 증가량 5고요. y값의 증가량은 1에서 4까지 증가량 3이에요. 그래서 m은 5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 4,0을 지날 때, 4,0을 지날 때, 그러면 자, 뭘로 그려도 잘 보일 건가? 하늘하늘로 그릴까? 자, x값의 증가량은 똑같이 빨갱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니까 x값의 증가량은 5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 y값의 증가량은 보세요. y값의 증가량은 1에서 0까지. 그치? 한 칸 감소했지? 그래서 그때 y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m은 마이너스 5분의 1 이상, 5분의 3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0에서 4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봐봐, 얘들아. 이 그래프가 1참수가, 그러니까 1참수니까 1참수의 그래프처럼 나오면 된다라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그래프로 나오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공역도 x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역이 x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봐. 이런 어떤 범위가 주어졌을 때, x값의 범위 0 이상 4 이하, 그리고 y값의 범위, 공역의 범위도 0 이상 4 이하니까 이렇게 봐봐. 내가 x값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면 x값의 범위 이 빨강 요 안쪽에서 이 빨간색 직선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역도 0 이상 4 이하면 요 갈색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정역은 빨간색 사이에서 공역이 저 갈색 사이에서 하려면 이 그래프가 색칠 공통빙단 여기 요 갈색 범위에서 이 그래프가 요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저기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그 수 전체일 때 내가 이거를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라고 했지만 지금 함수가 정의가 된다면 실제로는 얘들아 잡아. 만약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1을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그래프가 4,4를 지나요. 그럼 실제로 그 그래프는요, 얘들아,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와, 자, 이거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그려줘야 되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 잘 봐.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보이냐? 그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에서만 정의역과 공역, 범위 주어진 데서만 정의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 4,4를 지났대. 그러면요, 이 그래프의 일부분이 이거야. 됐어,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실제로 선생님이 분홍 형광색으로 색칠한 딱 저거의 그래프가 되는, 그래프는 저 분홍색 형광색으로 나타낸 선분만 그래프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조금 어렵지? 처음이라서. 어쨌든, 그냥 한 50%만 이해됐으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는데요. 잘 봐, 얘 봐.
F하고 G하고 같대요. 아, 그러면 정의역 각각 같아야 되고, 뭐가 같아야 돼? 공역도 각각 같아야 되거든요. 단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 정의역은 어쨌든 정의역을 하는 두 함수, 얘네 정의역 같구나. 그럼 얘네 잘 봐. 모든 함수값도 같아야 돼요. 즉, FA와 GA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FB와 GB도 역시 같아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FA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GA는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항에서 풀면 A에 대한 2차 함수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A의 값 구할 수 있다. A는 1 또는 하고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구분하랬어. 자, 그 다음에 FB equal GB 그랬거든요. 그럼 FB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B, 2B 마이너스 3. 야, 근데 이거요. 이거 요새 그 왼쪽하고 A가 똑같게 나오겠는데? 그럼 여하튼 여기서도 인수분해하면 B의 값이 1 또는 2가 되겠죠? 그러면 A가 B보다 작대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아야 하므로, 이어야 하므로 A 값은 1이 선택이 되고 B의 값은 2가 선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B 빼기 A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함수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나는 2-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합 A 원소 E하고 알파하고 베타를 정의역으로 한 두 함수. 아, F의 정의역도 A, G의 정의역도 A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F하고 G와 같대요. 아, 그럼 이게 지금 어쨌든 같은 함수다. 함수값이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럼 여기서 그 앞에 문제는 선생님이 하나하나 대입했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가능해 돼. 이게 두 함수 같으려면 이므로 일단 그 E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FE 하고 GE. 그치? 그러면 FE는 8 플러스 12, GE는 2는 4, 12 플러스 2K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K 값이 나오네. 4라고.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일단 GX는 완벽하게 3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어쨌든 얘네가 잘 봐. 그 이거 모두 함수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F하고 G가 같으니까 잘 봐. F 알파하고 G 알파하고 같아야 되고 F 베타와 G 베타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파 베타는 fx equal gx의 두 개의 근이 된다는 소리다. 이거 이해돼?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12는 3x 제곱 플러스 k가 아니고 k 4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이거 두 근 마저 구하라는 소리가 3차 방정식의 근. 야, 근데 이거 잘 봐. 이게 3차 방정식에서 이거 3차 방정식에 근이 세개가 있지. 그러면 이거의 근은 세 근은 뭐가 된다는 소리야? 2하고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는 소리예요. 맞잖아. 함수의 정의. 같은 함수이려면 fx하고 gx가 같아야 된다. 됐어?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 쓰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된다. 이거 사실은 선생님 저는 세 개의 근을 다 구할래요. 아니, 두 개의 근 알파 베타 마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구할 수 있긴 한데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리면 이렇게 심플하게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1대1 대응이 무엇이냐 조건 찾아. 머릿속을 찾거나 머릿속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앞에 빨리 개념 찾아. 1대1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럼 1대1 함수는 뭐였느냐?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 역시 같지 않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일단 1대1 함수인 거 찾으려면요. 함수부터 찾아내야 돼. 함수인 그래프. 지금 다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그치, 다 함수의 그래프이긴 하네. 자, 그럼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1대1 함수의 그래프.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찾는다? X축에 평행한 직선. Y는 B와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Y는 B 그려. 오, 아까 야광색 콜론. 오, 얘는 두 점에서 만나죠? 아우트. 2번? 오, 2번. 당첨. 너 안 돼. 4번. 4번도 보세요. 당첨이죠?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5번도 아우트. 그래서 1대1 대응인 건 일단 2번하고 4번 이렇게요. 됐죠? 선생님, 근데 치역인 건 어떻게, 해요? 치역하고 공역 같은 건 어떻게 알아? 지금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요. 치역도 함수값을 보시면 실수 전체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찾냐? 내가 이제 1대1 함수는 y는 b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래프의 특징 이렇게 찾아도 되고 1대 함수의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 또는 감소만 하는 그래프입니다. 2번도 보시면 2번 그래프는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그래프죠. 4번은 x가 증가할 때 y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 모양인 거죠. 그래서 1대1 함수 이런 모양이라는 거 사실 2번하고 4번이 1대1 그 1대1 함수의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얘들아. 1대1 함수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3-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한번 도전해 볼게.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정의역 R, 공역도 R 이렇게 되는구나. 1대1 대응이 돼야 돼. 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도 실수 전체 R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거 기억하고. 선생님, 그러면서 얘가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얘가 1대1 함수가 됩니까? 그리고 봐보세요. 제가 직선은 좀 이해가 돼요. 직선이 이해가 되지. 근데 이거는 2차 함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그려봐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봐. 선생님, 저거는요, 제가 꼭정이 좌표를 모르겠어요. 1, b, x가 1일 때, 그 y가 b, 어떻게 된다는 소리인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 다음에 b 이렇게 찍어볼게요. 근데 잘 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요. 선생님, x가 1보다 작을 때래요.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선택된다는 말은 여기까지만이야. 그리고 여기선 뻥 뚫려야 돼요. x가 1보다 작으니까 꼭지점에서 뻥 뚫려야 돼. 그치?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1차 함수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는 ax 플러스 4여야 된대요. 여기서 직선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잘 봐. x가 1보다 작을 때 내가 아까 여기 x가 1일 때 y가 b였거든요. 여기 뻥 뚫었죠. 근데 1대1 대응이야.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저기가 채워져야 돼. 그럼 직선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1대1 함수이려면요. 아까 그래프의 특징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얘가 계속 x가 증가할 때 y가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y는 감소만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이 핑크에서 y가 감소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치? 그러면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여기 색칠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감소하는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해돼요, 얘들아?
그래서 1, b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1, b를 지나야 돼요. 함으로 b는 a 플러스 4 이식 만족해야 돼요. 게다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얘는 봐봐. 내 그래프가 저렇게 감소하는 모양이어야 돼요. 그리고 a가 0보다 작아야 한다. 이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인데. 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될 겁니다. 됐어요, 얘들아?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 그랬거든요, 얘들아?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A 더하기 B는 선생님, 제가 모르겠지만 B 대신에 기억이요. A 더하기 4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2A 더하기 4예요. 2A 더하기 4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라 그랬죠? 그러면 2A 플러스 4야. 우리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2를 곱해요. 부등의 방 바뀌지 않아요. 4를 더해요. 부등의 방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얘는 0에다 2 곱하면 0, 거기다 4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은 정수니까 최대값 얼마가 나와?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의 범위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최대값은 얼마가 나와? 3이 돼야 되는 거지? 어? 아닌데? 잠깐만. 음, 이렇게 산수를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왜 안 되지?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거 산수 이렇게 이어가면 안 되는군요. 안 되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A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네.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니은에서 A의 최대값 얼마? 정수 A의 최대값 마이너스 1. 그치? 그때 B도 역시 최대값 같겠죠. B의 최대값 얼마 된다? B의 최대값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아까처럼 내가 조심할 건 A 더하기 B 이렇게 했을 때 B 대신에 A 더하기 4를 대입하는 건 괜찮거든? 근데 2A 플러스 4의 범위를 구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A가 최대일 때 이거 A가 정수라는 조건이요. 그래서 정수 A의 최대값 정수 A의 최대값 마이너스 1. 그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 2다. 이렇게 구하는 건 상관없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선생님처럼 니은식 보고 A 값에 A가 너무 작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A 값의 범위 2A 플러스 4의 범위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 좀 조심하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을 한번 볼게요.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두 집합 x, y 이렇게 있는데요.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 찾으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얘들아. 그럼 잘 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번은 뭐냐면, 선생님, x의 각 원소에 대하여 y의 집합 y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돼야 되거든요. 그럼 잘 봐. 2라는 x라의 원소예요. y는요. 135. 세 개 중에 하나 대응되면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4라는 원소도 135, Y 원소 135 중에 하나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이라는 X의 원소에 대해서도 이 6이라는 원소는 Y의 원소 135 중에 하나에 대응되면 함수가 완성이 되죠. 왜 그리고로 연결되어야 되는지 알겠지? 집합 X의 각 원소에 대하여 모든 원소에 대해서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돼야지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27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은 뭐야?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잘 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꼭 해야 돼. 1대1 함수. 그리고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요. 됐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제로 얘가 그 원소의 개수가 지금 그 정의역의 원소도 3개고 공역의 원소도 3개니까 이거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냥 이거 그 2라는 원소는요. 그 x2라는 원소는 y 중에 3개 중에 하나 가질 수 있고요. 대응하면 되고요. 4라는 원소는요. 지금 2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대응되면 되고요. x의 원소 6은요. 지금 x의 원소 2하고 4에 대응된 함수값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요. 여기에 대응되면 돼요. 끝이요.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이렇게요. 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얘네가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건 나중에 이건 좀 쉬워. 만약에 공역하고 치역의 원소가 다르면요. 이게 조금 생각해야 될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역하고 지금 정역의 원소 3개, 공역의 원소 3개니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4-2번 잠깐 한번 해볼까요? 도집합 x하고 y에 대해서 함수 f는 x에서 y를 대응이야. 근데 f1, f2, f3은 이게 함수값의 곱이 0이다. 이거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이거를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요거 일단 풀어보면 얘가 f1이 0이거나 또는 이라는 거. 그치? f2가 0, f2가 0이거나 또는 f3이 0이어야 한다. 적어도 하나는 0에 대응되는 값이 함수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치,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될까? 뭐냐면 그 전체 x에서 y로에 대응하는 모든 함수 중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자, x1이라는 x의 집합 y가 함수가 되려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중에 함수값 중에 하나 대응되면 되고요. 2라는 x의 원소에 얘도 마찬가지 집합 y의 원소 5개 중에 하나 대응하면 되고요. 3이라는 x의 원소에 마찬가지 y의 집합 원소 5개 중에 하나가 대응되면 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125예요. 그러면 야 F0도 아니 F1도 0이 아니고 F2도 0이 아니고 F3도 0이 아닌 함수를 제외할래요. 그래서 이 함수 중 F1 0 아니고 그리고요. 듣지? 그래서 F2도 0이 아니고 그리고 F3도 0이 아닌 함수를 제외하면 이거는 F1이 0 또는 F2가 0 또는 F3은 0인 함수가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럼 F1도 0이 아니어야 되고 F2도 0이 아니어야 되고 F3도 0이 아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런 함수는 몇 개가 되겠어? 그냥 자, x의 원소 1이라는 원소는요, 0을 제외한 4개 중에 하나. 그치?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음, 집합, 즉 이거인 함수는 집합 x에서 집합 1, 2, 3, 4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지. 개수는 그럼 1이라는 집합 x의 원소는 1, 2, 3, 4, 4개 중에 하나 대응할 수 있고요. 집합 x 중에서 2라는 원소도 역시 이 집합 1, 2, 3, 4
중에 하나 함수값 가지면 대응하면 되고요. 3도 마찬가지 1, 2, 3, 4 중 하나에 대응되면 되겠죠. 그래서 64개.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함수의 개수는 125. x에서 y로의 대응,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이 함수의 개수 64개 함수를 제외하면 된다. 이렇게요. 됐죠? 음, 볼게요. 4-3번 내가 한번 해볼까? 몇 번까지? 이거 예제 5번까지 해야 되니? 4-3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의 대응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f1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f1은 의 값은 1 또는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2의 값도 역시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1 또는 2가 돼야 된대요. 그렇구나. 근데 다 보세요. A하고 B가 같지 않으면 FA하고 FB도 같지 않다. 이거 뭐의 정의야? 이거 1대1 함수의 정의다.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 만약에 F1, 가, 나 이렇게 거든요. 그럼 가, 나를 모두 만족하려면 F1이 1일 때 F2는 뭐가 돼야 돼? 2. 이거나 만약에 F1이 2면 F2는 1이어야 한다.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거요. 1. F1이 1일 때 이고 F2가 2일 때 결국 1대1 1대1 함수는 몇 개인지 찾으라는 소리예요. 1대1 함수는 생각해봐. 어쨌든 x가 1일 때의 함수값, x가 2일 때 함수값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x 3, 4, 5에 대한 함수값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게 정의역의 개수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제 3, 4, 5, 나머지 3, 4, 5 이거 사실 그림을 그리면 그 1번 상황의 그림은 이런 거지.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요. F1은 1, F2는 2. 그러면 나머지 3, 4, 5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함수값 가지면 되니까 3, 2,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2, F1이 2이고 F2가 1일 때 1대1 함수의 개수는 함수의 개수라고 해야 되는데 함수의 개수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나한테 그 국어 가지고 시비 걸지 마. 역시 6가지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잘 봐. 항상 생각해. 1번하고 2번은요. 또는으로 연결돼요. 또는. 그치? 또는으로 연결이 되니 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예제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A하고 B가 있었다. 이거 함수 F는 어떻게 읽어? A에서 B로의 대응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에 치역이 공역과 같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사실 얘들아 이게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는 4개인데 공역의 원소는 3개죠. 그치?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공역이 지금 원소의 개수가 3개여야 되니까 치역도 역시 3개여야 돼. 근데 이게 치역이 중복되는 원소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1, 2, 3, 4, B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자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요.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게 있어야 돼요. 맞지 얘들아? 왜냐면 함수값이 4개 필요하잖아.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야? 네. 이거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경우하고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경우를 제외할 겁니다. 즉, 잘 봐.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 몇 가지 있어? 치역의 원소가 하나다. 이거는 치역이 이거인 경우 또는
치역이 B인 경우 또는 치역이 C만 있는 경우 이거 사실 상수 함수라고 그랬죠? 으로 3개가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가 2개인 함수의 개수를 구할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겠다는 소리예요. 모든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의 원소가 그냥 치역의 원소가 1개인 함수 제외, 치역의 원소가 2개인 함수 제외하면 무조건 치역의 원소는 3개가 되는 거니까요. 선생님 치역의 원소가 0개인 경우는요? 얘들아 치역의 원소가 0개이면 이제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1개인 함수, 치역의 원소가 2개인 함수의 개수를 제외할 거란 소리야. 그럼 치역의 원소가 2개인 함수의 개수. 잘 봐. 선생님, 치역의 원소는요. AB 아니면 AC 아니면 BC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그거를 순서에 상관없이 ABC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치역의 원소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잘 봐. 내가 만약에 치역의 원소 A하고 B 이렇게 뽑았어. 그럼 자,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1이라는 집합 A의 원소는 A, B 2개 중에서 하나 선택이 되어야 되고요. 2라는 원소도 A하고 B라는 여기 B 집합 B의 원소 2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요. 3이라는 원소도 4라는 원소도 각각 함수값 2개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거든요. 2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는 사람은 그대로 가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면 돼. 선생님,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치역이 A하고 B예요. A하고 B하고 몰빵이 돼야 돼. 그러면 1, 2, 3, 4. 봐봐. 이렇게 치역이 설정이 되잖아. 이거야 지워지면 안 되지. 자, 치역이 A하고 B예요. 그럼 1이라는 집합 A의 원소는 1 아니면 B. 그치? 또는 2라는 원소도 A, 미안. 2라는 원소도 A 아니면 B. 3이라는 원소도 A 아니면 B. 4라는 원소도 A 아니면 B. 야, 치역의 원소가 2개인 함수의 개수는 더 복잡한데? 여기에서 이걸 또 빼야 되네? 여기에서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경우 이거 3개를 더 빼야 되네? 이렇게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네. 봐봐, 얘들아. 내가 치역의 원소 2개 A하고 B라고 했는데요. 그 1이라는 원소도 A 아니면 B. 2개 중에 하나. 2라는 원소도 A 아니면 B 2개 중에 원소 하나. 3이라는 원소도 A 아니면 B 두 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돼봐. 3도. 4도 A 또는 B 중에서 하나. 이렇게 다 몰빵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C, 3C2 곱하기 2의 4제곱에서 그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함수 또 제외해야 되네. 이거 상당히 복잡하네. 그래서 3C2는 3C1과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되면 됩니다, 얘들아. 그래서 3 곱하기 16 빼기 3 해서 45개가 되네요, 얘들아. 그래서 지금 총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함수의 개수는 함수 A에서 B로의 대응의 함수 중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와 치역이 치역의 원소가 2개인 함수를 제외한다. 이렇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쓰고 다시 더듬어 보니까 여기 식을 잘못 썼네. 야, 이거 예제 5번 쉽지 않구나. 치역의 원소가 2개인 함수의 개수요. 여기에서 3을 빼고 2의 4제곱을 곱했어야 되네. 선생님 이거 산수 잘못했지? 이게 이렇게 돼서 곱하기 16 돼야 되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치역의 원소가 2개야. 치역의 원소가 A, B인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치역의 그 원소가 A, B인 함수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맞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까?
이렇게, 뭐라고 써줘야지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까? 음, 완전 이거 잘못 계산했는데? 이 바보 아니야? 이거를 선생님 설명을 잘 봐. 치역의 원소가 두 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치역의 원소가 A, B인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 함수의 개수에다가 지금 내가 치역의 원소가 두 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가 A, B, A, C, B, C. 그러니까 집합 B의 원소 세 개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두 개를 뽑는 개수만큼 이 가지수가 똑같게 나올 거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 앞에다가 원소의 개수가,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A하고 B인 함수의 개수를 여기다 계산해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 원소의 개수가, 치역의 원소가 A하고 B인 함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1에 대응하는 집합 A의 원소 1이 함수값이 A 또는 B 두 가지 중에 하나 될 수 있고요. 2도 마찬가지. A 또는 B에 대응되면 되고요. 3도 A 또는 B 두 개 중에 하나, 4도 두 개 중에 하나, 2의 4제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A에 몰빵하는 경우 하나와 B에 몰빵하는 경우 이거 한 가지씩을 제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이거는 뭐냐면 이 1은 그 치역이 A인 경우 그리고 여기 또 치역이 B로 몰빵되는 경우 이거를 제외해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A, B인 경우 2의 4제곱 빼기 1 빼기 1개가 있어. 그러면 치역의 원소가 A, C에 대해서인 경우도 똑같이 개수가 나올 거고 치역이 BC인 경우도 이 개수가 똑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가 들어가야 되네. 나는 바보 아니냐? 그래요. 미안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14 곱하기 얘는 3C1하고 똑같죠. 14 곱하기 3이니까 42개가 되네요. 그래서 A에서 B로의 함수는 토탈 몇 개? 몇 개야? 3의 4제곱 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A에서 B로의 함수는 1이라는 원소가 A, B, C 세 개 중에 하나, 그리고 2라는 원소도 세 개 중에 하나, 3이라는 원소도 A, B, C 세 개 중에 하나, 4라는 원소도 A, B, C 중 하나에 대응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구한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와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함수 이렇게 빼면 되는 거겠죠. 와, 미안만. 자, 그러면 지금 사실 5-1번은 똑같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요. 5-2번은 뭘까? 서로 다른 종류의 책 6권을 창의, 경도, 인형에게 나눠줄 때 모든 사람이 한 권 이상씩 받도록 책을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했거든요. 자, 이거 옛날에 경우에서 순열 이런 그 영역에서 풀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함수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냐면 자, 6권을 창의, 경도, 인형에게 모두 나눠줘야 돼. 한 권 이상씩. 그러면 책을 서로 다른 종류의 책 6권을 정의요. 그 다음에 창의, 경도, 인형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 F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함수의 개수는 함수 F의 총 개수는 몇 개야? 총 개수는 봐봐. 서로 다른 책 6권이 정의역이야. 그러면 책이 1, 2, 3, 4, 5, 6번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1번 책은 창의 또는 경도 또는 인형 세 개 중에 하나 대응이 될 수 있고 2번 책도 역시 세 개 중에 하나 대응이 될 수 있고 3번 책도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6제곱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지? 네. 3의 4제곱 81이니까 81에다 9를 다시 곱하면 되겠죠? 729 이렇게요. 그래서 함수의 총 개수는 이렇게 돼요. 그럼 잘 봐. 이게 저 모두 한 사람씩 책을 받도록 한대. 그러면 이걸 뭘 제외하면 될까? 치역이 하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치역이 창이 인 함수의 개수는 하나지. 이므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1인 함수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역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만약에 치역이 창의, 경도, 인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1번 책이 창의 또는 경도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요. 2번 책도 창의 또는 경도의 두 가지 중에 하나 대응될 수 있거든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모든 책 6건이 모두 두 개 중에서 하나씩 고를 수 있으니까 2의 6제곱. 그런데 여기에서 뭘 제외해야 돼? 창의에만 몰빵되는 경우. 1번, 2번, 3번 책, 6번 책까지 모두 창의에 대응되는 경우, 그리고 경도한테만 대응되는 경우, 이렇게 제외해야 돼요. 그럼 2의 6제곱이 88에 64에서 하니까 62개. 이므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인 함수의 개수는 62 곱하기. 그러면 치역이 지금 3개 창의 경도 인형인데 이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2 곱하기 3 해서 186개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그래서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이거 즉 모든 사람이 한 권 이상씩 책을 받는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그 공역이 창의 경도 인형일 때 치역도 창의 경도 인형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찾으라는 소리죠. 개수는 총 함수의 개수 729에서 치역의 원소가 하나인 것,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것, 이거를 제외하면 된다. 이렇게요. 아, 이거 조금 풀어서 쓰는 게 오히려 쓸 게 많은데, 선생님 예제 5번에서 좀 간략하게 쓰려니까 좀 표현이 꼬였는데 이렇게 오히려 풀어서 쓰니까 훨씬 더 낫네. 그래서 요거 해서 5-3번도 한번 같은 원리로 풀어보도록 합니다.